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를 한 걸 아마 직접 TV 중계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 측의 대통령 두 사람만 탄핵을 인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이 국가 질서가 문란해지고 국가가 퇴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결국은 국가에 퇴보했다. 그렇게 국민들의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 방송에서도 기각이다, 각하가 돼야 된다는 쪽에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상황이 전혀 다르게 심판이 나와서 파면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보셨고 어제도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심판이었는가? 그 헌재에 있는 심판관들의 재판관들의 하는 태도가 과연 이게 옳은가? 헌법재판소가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속의 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고한 거, 계엄 선포한 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진입을 했니, 선거관리에 진입을 했느니, 뭐 무슨 국민들 대해서 무슨 총을 들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헌법재판소의 재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법을 초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통치권입니다. 그게 민주국가 사회에서는 어디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에 가가지고 남한 대통령이라고 수십만 모인 사람들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적국 아닙니까? 6.25 때 이날 쳐들어왔던 적국이에요. 지금도 적국입니다. 우리 군대가 있는 목적이 적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적군이 북한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 안 하고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리지를 못하는 것이 대통령 통치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재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고다리에서 김정은이 적군의 괴수 김정은이 만나서 USB를 주었다. 그 USB에 우리 국가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한국의 가요라든가 뭐 대통령의 뭐 무슨 일반적인 행위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거기가 USB 다 먹겠습니까? 거기 USB에는 우리 국가의 비밀에 속하는 국가 비밀에 속하는 걸 또 들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그 설계도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소에 관계된 게 들어있다. 뭐 그 외에 뭐 국가의 어떤 기밀 뭐 비밀에 sak하는 것도 들어있다. 그 USB에 그렇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넘어가는 이유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정부가 바뀌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통치권이라 하더라도 적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의 비밀을 1급이나 2급에 대한 비밀을 넘겨줬다면 그것도 법적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차원에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대통령 통치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거기다 계엄군을 계엄군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그거를 내란이라고 몰아서 그걸 대통령의 통치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있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를 보면은 모두 다 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 5개 정도를 야당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다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주장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심판이었다. 정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통치권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의 단심으로 우리나라 3심 제도 아닙니까? 이재명의 그 많은 범죄 의혹이 있고 재판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심 끝나서 3심에 그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3년 4년씩 선거법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거대 야당이 탄핵을 만들어서 그 탄핵안을 헌재에다가 심판을 요구해서 헌재 8명이 그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앞으로 3심 제도로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그 헌법재판소 기능을 대법원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요. 국회도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다수 의석만 가지면 행정부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뭐고 합니다. 왜? 입법기관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지금 있어요. 대통령 지금 현재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 지금 현재 그 행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법을 갖다가 거대 야당 과반수 이상 넘는 국회가 있으면 국회는 마음대로 해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아무 그 조치가 없어요. 옛날같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어요. 예? 김대중 정부 있을 때 없애버렸죠. 해산권이 없어요. 그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법으로 보장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지금 현재 같이 국회가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을 마음대로 흔들어요. 예산도 막 깎아버려요. 탄핵도 막 해. 그리고 재판받는 거 있으면 불체포권, 면책특권에 거기에 딱 가려가지고 방탄을 해요. 재판에도 막 안 가요.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도 슬슬 봐주기, 슬슬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다수만 하면은 한국의 정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 구태여 대통령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소 9명이 있는데 거기만 장악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번 상황을 보면서 어제 저는 하루 종일 밤이 지날 때까지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이래서 이 나라가 이게 되겠는가? 이게 되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남북이 대처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뭐 지령이 있다, 북한에 간첩이 넘어와 있다, 뭐 북한에서 지령한다, 종북 세력이 있다, 북한만 바라보는 북한의 종북 세력, 아주 좌파, 그다음에 친중 세력, 뭐 친 러시아 세력도 있는지 모르죠. 그걸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는 보수 우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앞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같이 이렇게 정치상으로 간다면 앞으로 미래 사원은 어떨 것이냐. 자유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종북 친중 세력, 친러시아 세력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준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연방정부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미래 우리 한국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전라도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는요, 누가 나오든지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는 당선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방 의원들 있는 지방에 있는 뭐 200 몇십 명이 있는 가운데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어. 물론 국회의원 그렇지만요. 전에는 이정현 그 의원이 한 번 당선된 적이 있었죠. 순천인가 거기서 국민의힘으로.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 같으냐? 그것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국가의 이득이 현재 되겠느냐 안 되겠냐. 국가의 이득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2년을 앞두고 치른다.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동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의 파면으로 인해서 다시 치러서 다른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했던 것이 이어지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딸들이 그 난리치고 있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그 대표가 가장 여론조사로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만약에 되지는 않겠지만 된다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플러스가 되겠느냐, 나라가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을 볼 적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지 이제 다시 이걸 되짚을 수 없는 단심제대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단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파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이내로 옛날 사저로 가시든지 별처로 가든지 하여튼 한남동에 지금 대통령실 그 대통령 관저는 비워줘야 될 것입니다. 어제 탄핵을 파면할 적에도 어리벙벙해서 아니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 20분 후에 윤상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오는 장면, 내려오는 그런 뉴스를 듣고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젠 정말 진실이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구나. 대통령의 이제는 파면이 됐구나. 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며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지금 계엄도 제가 계엄 얼적에 그때 그 사람들을 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엄을 하려면 아주 다부치게 똑바로 해야죠. 탱크도 동원하고 완전 무장해서 경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죠. 이번에 계엄은 어설픈 계엄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거대 야당 운동권 출신 법을 위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야당 속에서 그거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보는 것이 사람을 인재 발굴, 사람을 인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 쉬운 예로 한동훈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그걸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등에다 칼을 꽂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탄핵된 그 원인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한동훈이라는 그런 배신자를 발탁해서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약 12명이 국회 탄핵 의결을 할 적에 거기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야당 전부 다 192석인데 이번에 탄핵을 찬성할 땐 204명이었습니다. 204표. 그 12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다시 이걸 갖다 풀어서 204명 중에 5명만 찬성에 빠졌어도 199명으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5명만 빠졌도요. 물론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12명이 다 안 갔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탄핵을 하게끔 만든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하게끔 탄핵이 파면되게끔 이렇게 한 그 원조는 한동훈과 한동훈 계열입니다. 거기가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됐잖아요. 190명이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12명만 안 갔으면 탄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헌재에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62명이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하태경이 등등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62명이 그 김무성에 따라서 그 탄핵에 거기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때보다 적은 숫자인데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거대 야당 190이 저기 여기다가 지금 현재 12명이 갔어요. 그래서 204명, 204편대요. 5명만 좀 빠졌어도 지금같이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이런 나라의 이 한국 지금 현재 정부에 그렇게 큰 소용돌이를 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사람을 잘못 봤다, 잘못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이 너무 인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볼 적에 대개 한 2, 3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성격, 그 사람들 뭐 실력, 뭐 건강,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취미 활동 거의 파악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 된 사람인데 그렇게 제대로 인간성을 잘 파악을 못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람을 너무 쉽게 본다, 쉽게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이라든가 용산에 있는 사람들도 정보가 나간다든가 정보가 뭐 흘러 빠진다든가 여러분들 많이 느꼈잖아요. 그 정도의 거기서는 너무 사람이 일하는 세상, 사람이 하는 정치,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정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 같은 파악을 못한 것은 그건 실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에도요. 정영식 같은 그 나이 많은 머리 하얀 사람이잖아요.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3명은 추천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3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명 아닙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인용에 찬성을 했어요. 인용에. 정영식. 문영배 헌재 소장 대리하고 그냥 뭐 갈등을 졌다고 뭐 했다고 하는 그 김복형 그 재판관. 그 사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 조한창이, 당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조한창이. 이 세 사람이 다 인용에 파면에 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잘못한 거 아니냐. 사람을 인선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만이라도 반대를 했으면 6명이 넘지 않으면 기각은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다시 직무 복귀해서 2년여 남아있는 거, 지금 2년도 안 남았나요? 이거는 잘 마무리했을 거 아니냐고요. 역사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친, 아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대통령 마치는데요. 그 부인 김정수 씨 한 걸 보세요. 그 딸 한 걸 보세요. 그 아들 한 거 보세요. 그래도 대통령 마무리했는데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했습니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고요.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이 선출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내가 뭔 더 욕심이 있겠느냐. 또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내가 뭔 욕심이 있겠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 경제 발전과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다. 난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여하튼지 이번 탄핵을 보면서 이번에 파면을 보면서 참 울분을 토할 수가 없고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 나라 법체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 고쳐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연루되거나 또는 이념으로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거기에 그 발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들 완전히 법에 의해서만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다 합병을 시켜요. 단심으로 된 거. 헌법재판관 6명 이상만 딱 확보되면 어느 대통령도 탄핵을 만들어서 탄핵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과반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공천한다고 해가지고 뭐 공천에 경선에 된 사람도 공천 배제시키고 뭐 정력적 무슨 후보다 해가지고 내세우고 우리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 부산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탄핵에 성공 못하도 아니면 자기는 뭐 끝까지 뭐 금식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내에 놔두고 당내에서 뒷등에다 옆구리에다 칼을 대는 사람들 갖다가 당에 놔두고 그 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정치인데 사람이 정신 상태가 반대로 나가는 사람, 배신자들,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두고서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느 단체도 그 단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망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지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단심으로 끝나는 게 뭐 이걸 무슨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단심으로 끝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으로 물러난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이 나라에 이 그동안에 이 국가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든가 국가에 미치는 혼란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이 상황 같은 거 이런 것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져 주는 거 하나하나 봤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도 증인 채택했는데도 몇 번씩 안 갔어요. 뭐 거기 과태료 무슨 300만 원, 500만 원을 그렇게 때렸는데도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이 좌편향인 언론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더 비판 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렇게 캐묻고 따지면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기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요, 그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보았을 적에 계엄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법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대통령도 안 했는데 대통령도 있는 걸 갖다가 통치권에서 한 일 갖다가 재판을 합니까? 일반 법률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투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거기 이번에 헌재에서도 다 이의 없다 기각시켰었어요. 왜 그러냐? 헌법재판관이나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현직 판사들입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 사람이 다 판사입니다. 구 선거관이 이상, 구, 시, 군, 도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제는 개편이라는 옛 얘기도 있잖아요. 헌재에서 다 기억시켰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중심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다 까불리고 다 조사하게 그럼 하지. 선거관리에서 그런 걸 갖다가 다 막고 뭐 아니다 없다 뭐 고쳤다 뭐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국민들이 볼 적에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을 해소할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판을 보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해체하고 대법원에도 올려야 되고 국회의원들도요. 이 당에서 물론 공천을 잘해야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이 같은 사람 같이 해서 당 공천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데도 그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국회의원들 두고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이걸 뭐 힘으로 몽둥이 들고 주먹으로 뭐 망치 들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던 사람들, 보수 집회하는 사람들이 뭐 저항권 발동을 한다. 저항권을 하려고 하는 것도 싸우고 치고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그 저항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항권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물론 여론전도 있고 뭐 집회 이런 것도 해서 많이 알릴 수도 있겠지만 당장 저항권을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6월 3일로 잡힙니다. 아직 선거 관련해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대개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보수 측에서 되고 저 이재명이 나올 것 같은데 야당 중에는 이재명이가 되지 않도록 저는 범법 의혹자가 많은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 저런 사람을 우리 자식들의 우리 손주들의 살아가는 나라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는데도요 이 보수 측이 단합이 되어 있어서
이 첫 번째 닥쳐온 이 국민 저항권을 갖다 거기서 단단히 뭉쳐가지고 다시 재집권 보수가 집권을 해는 저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당선되는 것도 사람을 선정을 잘해야죠. 여러분들 이번 탄핵의 배신자 원흉 1호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또 정치에 나오려고 끌실끌실 할 텐데 이런 사람 나와서 당선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나오면 찍겠습니까? 유승민이 같은 사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배신자, 이런 사람들 되면 찍겠습니까? 후보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후보를 선택하는 당원들이라든지 여론이 이것을 잘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를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정부를 이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 어차피 헌재에서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시간도 없어요. 60일이면 두 달 아닙니까? 두 달. 30일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수 측에 있는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별로 힘도 없고 정말 기분이 찝찝합니다. 아주 묘한 기분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이러고도 되겠는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그 맹물 같은 당의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번 대선 이기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면 월등히 앞선 게 지금 현재 이재명이 아닙니까? 전애들은 딸딸 뭉쳐요. 그냥 한다 하면 그냥 그대로 가요. 이재명이 그렇게 뭐 범죄 의혹이 많고 뭐고 해도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발타고 자기 언사를 갖다가 탄핵하는데 등에다 칼을 꽂았네요. 벌써 이미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 이 당은 벌써 박살이 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수습해서 온다. 그 수습은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심히 맹렬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라 한남동에 뭐 3,000명의 경찰이 간다 뭔다 해도 그냥 그랬고 그런 지도부 참 정치에 안 들어와 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오늘 주말을 맞으셨는데요. 오늘 또 비 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 기운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도 이거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또 선배나 저희 동료들이나 저희 그 후배들이 또 제 아는 갖고 온 사람들이 자꾸 또 방송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어디 아프냐 뭐 어떠냐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 듣기 싫은 사람들은 안 봐도 되는 거고요. 뭐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 여기 이건 내가 보면은 저한테 또 그냥 막 지적을 하고 지탄하고 뭐고 하더라고요. 그 하고 싶으면 해라 이게요.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언론 자유. 여하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은 좀 비가 오고 그러면 조용히 좀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면서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